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3대 지수 모두 다 좀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일과 같은 좀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좀 지수별로는 흐름이 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요. 이에 따른 외신 소식들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전날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은 좁은 범위의 등락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상승권을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추가적으로 소폭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0.12%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2% 올라섰고요. S&P 500 지수가 0.47%, 나스닥 지수가 0.27%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전날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던 증시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이 이어졌는데 장 초반에 발표됐던 주택 착공 건수가 호조를 기록하면서 강보합권 전환이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 4% 이상 올라서면서 예상치를 웃돈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주택지표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권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ECB 통화정책회의를 하루 앞두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뚜렷했었고요. 이와 함께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까지 덧붙여지면서 관망세도 뚜렷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합권에서의 등락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17,400포인트 선에서 17,500포인트 선 사이에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실적 종목에 따라서도 등락이 엇갈렸었는데요. 이후에 상승권에서 거래를 결국 마친 모습입니다. 0.22% 오르면서 17,554포인트 선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비슷한 양상 흐름 보였습니다. 약보합권 출발 이후에 주택지표 발표로 인해서 강보합권 전환했고요. 이날 특히나 국제유가 2% 반등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0.47% 오르면서 2032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끝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기술주 좋았습니다. 이날 특히나 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호실적 전날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에 따라서 17% 급등 양상이 있었고요.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주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면서 장 막판에 강보합권을 지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27% 오른 4,667포인트 종가 형성됐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간 데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ECB 회의를 앞두고 아직까지 기대감과 관망세가 뚜렷한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릴 유럽중앙은행 ECB의 이 통화 정책회의를 앞두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날에는 ECB 집행위원회가 양적 완화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식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ECB Executive Board's QE proposal calls for roughly 50 billion euro in bond buys per month.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소식에 능통한 관계자를 인용해서 ECB 집행위원회가 매월 약 5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매입을 1년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 만나 이 같은 권고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권고안은 오늘 오후에 열릴 통화정책회의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집행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ECB의 채권 매입액은 최소 매년 6천억 달러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서 ECB가 세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ECB가 약 5천억 유로의 양적 완화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ECB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코멘트는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게리 젠킨스 LNG 캐피털 전략가는 만약 이 보도가 맞다면 이 규모는 시장의 예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 큰 규모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이 수준으로 양적 완화가 수년간 지속된다면 ECB의 대차 대조표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원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존 힐렌세스 월스트리트 저널 연준 전문 기자도 인터뷰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ECB의 양적 완화 정책은 연준의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할 것이다. 또한 1년간의 양적 완화가 충분치 않다고 느낀다면 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주택 지표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지난 12월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U.S. single-family starts hit 6.5-year high in Dec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4.4% 증가한 연이율 109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수치와 또 시간 예상치였던 104만 건을 모두 웃도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 기간 단독주택 착공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전반적인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단독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7.2% 증가한 72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이 서부 지역에서 판매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서부는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고용시장이 꾸준히 개선되고 모기지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 또한 유가 하락으로 소비 여력이 늘어난 것 등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어떤 흐름과 거기에 따른 종목 소식들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내 구성 종목들, 3대 지수 내 구성 종목들은 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또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엇갈렸는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쉐브론 텍사코와 엑손모빌 등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캐터필러 등 기계주 올랐고요. 금융주도 반등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락 종목은 IBM 전날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하락 시세가 이어졌고요. 화이자와 머크사 등 제약주가 부진했습니다. 상승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섹터는 바로 헬스케어 섹터였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날 다우지수 내에서 3.5%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기계 섹터도 원자재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요동치지 않는다는 안정감에 따라서 캐터필러가 1.67% 올랐고요. 유가 반등에 따라 쉐브론 텍사코가 1.6% 추가적으로 올랐고 엑손모빌이 0.86%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금융주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하락 종목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IBM이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예상을 밑돈 매출액을 발표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습니다. 3% 이상 밀렸고요. 증시 상승에는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이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1% 이상 내림 시세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흐름도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업종이 모두 올랐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섹터는 바로 에너지인데요. 이날 압둘라 알바드리 오펙 사무총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유가 하락 추세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반등세가 조만간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가 어느 정도 바닥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렸고요. 2% 이상의 상승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자본재와 산업재, 유틸리티, 건축자재, 그리고 금융과 헬스케어, 반도체까지 예제 오름 시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을 웃돈 결과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장중에 주가가 17% 고점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함께 이끈 모습이었고요. 17% 이상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LED 반도체주인 크리입니다. 화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순이익은 4억 1,300만 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33센트로 22센트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크리 측에서는 LED 부분에 있어서 이 전국 판매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장에서도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4% 이상 오름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플래시 메모리 업체 샌디스크도 긍정적인 실적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0센트로 예상치인 1달러 27센트를 크게 웃돌았고요. 순이익 역시 17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 웃돈 결과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의 거래에서 1% 이상의 오름 시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징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소식에 이날 증시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ABC 뉴스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Netflix shares soar on robust fourth quarter earning.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ABC 뉴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4분기 순이익은 8,340만 달러, 주당 1달러 3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했을 때 무려 72%나 급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 역시 주당 72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을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4분기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무려 43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387만 명을 웃도는 수치였고요. 또한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수 역시 405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17.35%나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퀄컴입니다. 이날 삼성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에 퀄컴의 칩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내렸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Samsung drops Qualcomm chip from next Galaxy smartphon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 새로운 스마트폰에서 퀄컴 칩 대신에 자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통신에 따르면 삼성은 갤럭시 X6에 탑재하기 위해 퀄컴의 신제품인 스냅드래곤 801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 결과 결국 사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발열 문제가 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대신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7 옥타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는데요. 이번 결정이 퀄컴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퀄컴 전체 매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2%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대해 삼성과 퀄컴 측의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퀄컴의 주가는 1.23%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수 내 종목별 흐름 그에 따른 종목 주요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환율, 채권, 상품 시장 아울러서 마감 상황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의 고공행진 멈출 줄 모릅니다. ECB 부양 기대감 속에서 5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이어졌습니다. 주요국 증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국 증시가 1.6% 오름 시세가 이어지면서 6,700포인트 선까지 올라섰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0.41% 오른 1,299포인트 선 올라갔고요. 프랑크 카크 지수가 1.44% 상승 흐름 동참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흐름 점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달러와 약세 영향과 더불어서 오펙 사무총장의 발언에 따라서 배럴당 2.8% 올랐고요. 47달러 7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약박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ECB 부양 기대감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에 대한 매수세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온스당 0.1% 내린 1293달러 7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내렸는데요. 부실당 0.5% 내린 3달러 8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지수 이어서 확인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종목들 호조에 따라서 1%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678.34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4.7% 내렸습니다. 18.9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BDI 발티고닌 지수가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17포인트 올라서면서 77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끝으로 외환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원달러 환율은 5원 내린 1,083원 40전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달러 약세의 흐름에 따라서 0.09% 내린 92.9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6%포인트 오른 1.85%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욕 증시와 마감 상황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까지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자세히 또 2부와 3부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 날씨는 좀 다소 좀 포근하다고 하는데요. 오후까지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좀 부담 없이 출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